저희 어쩌다 대중문화까지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편집본이 올라갔는데 주변에서 반응이 좀 있나요? 아니 근데 우리 내용이 뭐 우리 너무 자화자찬으로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단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좀 다루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문화를 좀 깊이 있게 한번 파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우리가 뭐 그렇다고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어쩌다가 대중문화까지. 네, 맞아요. 네. 오늘은 저희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오디션을 가지고 왔는데 두 분은 오디션 좀 보세요? 최근에 싱어게인 봤었어요. 싱어게인,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쵸, 하여튼 그쵸. 싱어게인이 가장 최근에 본방사수를 하면서 본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. 네네네. 네, 그래서 그거가 가장 기억에 많이 슈퍼밴드 남았어요.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오디션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오디션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사실 오디션이 쭉 많았는데 지금은 좀 오디션이 좀 한풀 꺾였나? 저는 싶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또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됐는데 아메리카 갓 탤런트? 근데 그게 사실 이제 미국의 원조 오디션 그렇죠. 같은 그런 네, 느낌이잖아요. 또 시즌도 되게 오래됐고 거기서 태권도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. 붕붕 날아다니는. 예, 그게 엄청나게 또 칭찬을 받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여전히 오디션은 진행되고 있고 진행 중.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보는 그런 컨텐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셨다는 본방사수 하셨다는 이제 싱어게인인데 싱어게인하고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들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셨던 부분이 좀 있나요? 그러니까 싱어게인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심사위원의 평을 통해 힐링을 얻었다. 뭐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하고 거기 참가자분들의 어떤 교감 이런 것들에서 힐링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착한 오디션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심사위원이 왜 이렇게 칭찬만 해주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. 근데 그게 좋았어요.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뭐 항상 이제 문화를 계속 뭐 연구하고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꿈틀꿈틀 하다가 저게 뭘까? 그러니까 꿈틀하다는 게 좋은 의미로 아니면 아니요. 항상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자의식이 있으니까 왜 저게 불편하지? 한편으로는 왜 여기가 자꾸 불편하지? 그러니까 너무 마음은 채워지는데 머리는 뭔가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뭘까 저게 뭘까 하고 되게 불편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슈퍼밴드 2에서 심사위원들이 하는 게 이제 그대로 넘어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제 생각에는. 특히나 뭐 거기 유예열 씨도 계속 이제 나오시니까 네. 보면서 저게 그냥 교감을 위한 칭찬은 아닌 것 같다.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능력주의나 경쟁체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치유나 치료나 공감은 결과적으로 능력주의나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스템이다라는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도 독서를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하는 거 이제 지쳤으니까 독려를 해주는 것 같고 격려를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건 역시도 걔네들을 경쟁하기 위해서 부추기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은 잘 안 봐요.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노래 오디션 쪽으로 재밌었던 건 K-팝 스타에서 뭐 악동 뮤지션이나 뭐 이지나 라든가 맞나? 그 피아노 치시는 분. 권지나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획사를 통해서 듣는 형태의 노래가 아니라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발탁이 되는 형태라서 재밌다. 그런 좋은 기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제 계속 되니까 스타일도 비슷하고 반복되는 게 지루하고 해서 사람들이 좀 재미없다 하던 즈음에 싱어게인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싱어게인은 컨셉 자체가 오디션 프로그램 재미없다 라고 했을 때 아직도 그러면 오디션을 통해서 우리 뭘 하면 좋냐 마이너 잊혀진 사람들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오디션을 해보자 해가지고 몇 호 가수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뭐 40호, 29호 맨날 밤마다 저희 싱어게인 본방하는 날 29호 형님 응원했거든요 우리가. 네. 그런 걸 보면 오디션이 개인적으로는 진화하는구나.
왜냐하면 시청자들이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음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방금 이제 오디션에 진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, 제가 생각하기에 과거에 가장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좀 주목할 만한,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건 악마의 편집이었던 것 같아요. 아하. 엠넷이 주로 했었죠. 그리고 이번에 사건, 그러니까 그 감옥까지 간 그 사건의 주동자였던 김 PD. 사실 그 김 PD가 악마의 편집으로 가장 유명했던 그래요? 예, 사람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악마의 편집을 지금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? 그렇지. 전혀 못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철컹철컹이지라고 사람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그냥 10년 전이죠. 10년 전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수용을 했어요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처음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등장했을 때는 되게 그냥 모든 게 다 공정하게 그냥 다 열려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미디어라고 하는 곳은 편집이 있는 거고 누굴 보여주고 누굴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있는데 그 처음에 그걸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여주는 대로 이 사람이 되게 잘하고 스토리가 있고 아름답다고 그러면 보는 사람이 당연히 응원하게 되고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편집을 하고 경쟁심이 있고 뭐 밉게 그렇게 나오면 사람이 안 좋아하게 하는데 그걸 유도한다는 생각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때 아까 허각하고 존박 얘기했을 때 그때 김그림이라는 가수도 있었거든요. 그 김그림이 악마의 편집의 전형적인 피해자 사례였었죠. 뭐 되게 나쁘게 나왔어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뭔가 이간질 시키려고 하고 뭔가 사실 거기 안에서도 관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거기서 뭔가 나만 좀 유독 드러나게끔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.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충분히. 맞아.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그것만 보고는 되게 미워하게끔 만드는 그런 게 있었죠. 네네.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? 내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. 그럼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? 근데 별 얘기가 없거든요. 내가 무슨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? 근데 없어요. 근데 스토리텔링, 오디션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항상 나오는 게 허각 스토리텔링 이렇게 붙여서 나오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저는 그것들을 이제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보면서 허각 씨 불쌍하다. 허각 씨 노래 이게 아니라 허각 씨 스토리텔링, 허각 씨 뭐 성공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. 허각 씨의 뭐 불우했던 과거 뭐 저 잘 모르는데 그때 안 봐서. 그러니까 이게 뭘까?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굳이 이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에 대한 우호감을 더 불러일으키게 하고 뭐 결국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반대급수도 있었기 때문에 악마의 편집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결국 이거 방송용이구나. 그러니까 그렇죠. 공정이라는 거 뭐 이렇게 경쟁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방송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요즘에 되게 화두인 단어가 공정이잖아요. 그러니까 공정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 이제 전국민 투표도 하니까 전국민 투표 50%, 거기는 심사위원들 50%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스타를 이제 뽑는 그런 과정인 건데 이게 진짜 공정한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해 볼 만한 것 같아요. 아까 이제 생규님께서 진화하고 있다. 스토리텔링에서의 진화도 있지만 공정한 어떤 그런 프로세스,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들에서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스타로 만드는 그 과정에도 공정함이 다 이제 보장이 되고 있고 그 결과에서도 이제 공정함이 보장되고 있는가? 그런 부분에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나?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. 맞아요.